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약간 흐린 날씨인데요. 그래도 봄볕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딱 한 번 그 이메일을 열어봅니다. 이제 다음 메일을 쭉 쓰는데요. 보통은 다 이제 스팸 메일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반가운 메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확인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이제 이메일을 열었더니 이제 모르는 분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유방암 환우분이셨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이제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네, 유방암 환우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메일로 받고 이제 답장을 보내드리고 하는데요. 뭐 요즘에는 워낙 정보들도 많고 또 뭐 챗 GPT한테 물어봐도 웬만한 건 알려주니까 예전보다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3통 정도는 그렇게 환자분들 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제 35살 이제 젊은 그런 유방암 환우분이셨는데 28살 때 그 유방암에 걸리셨다 그럽니다. 이게 삼중 양성이라 그래서 호르몬하고 허투가 다 나오는 그런 유방암인데요. 또 3기나 되셔가지고 짐작컨대 굉장히 힘들게 치료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모든 치료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제 항암도 기본 8번을 해야 되고 또 이제 허셉틴이라는 약도 1년 동안 맞아야 되고 또 수술하셨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도 하셨을 테고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호르몬 치료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약간 병기가 3기니까 좀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졸라덱스라고 완전히 폐경을 만드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4년 동안 주사를 맞고 또 타목시펜이라고 이제 폐경되기 전 여성들이 먹는 그런 호르몬 치료제인데요. 그것도 이제 5년째 드시고 계시답니다. 근데 이제 35살이 되셨는데 그 아기를 한 명 낳고 싶다고 아마 결혼을 해서 이렇게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려면 호르몬 치료를 이제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약을 잘 드시면서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셨는데 약을 끊고 이제 임신을 시도한다는 게 좀 위험하진 않을지 이제 아기는 갖고 싶은데 이거를 해도 될지 않을지 그래서 고민이 되셔가지고 그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이렇게 8년 동안 별 문제 없이 3기면은 그래도 가끔 재발을 하는데요. 잘 되고 계셔가지고 그 격려하는 그런 답장 메일을 쓰면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도 연구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유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자식이야 나중에 다 낳은 다음에 낳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또 이제 임신이란 게 이렇게 또 시기를 지나면은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그 임상 시험이 전향적인 임상 시험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호르몬을 치료를 끊고 이렇게 임신했던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그런 건 이제 후향적 연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신 안 한 사람들하고 뭐 재발이나 전이를 비교하는 그런 후향적인 연구 자료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서는 비교적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임신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뭐 이런 거였는데 후향적 연구라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근거 레벨이 낮거든요. 그래서 권하면서도 아, 혹시 이거 재발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사실은 임신을 안 해도 재발할 수가 있고 임신을 해도 재발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라도 임신을 하라고 그랬다가 이제 재발이 되면 서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갖고 보통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 연구 결과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그 NEJM이라는 그런 좋은 저널에 이제 실렸고요. 제목은 Interrupting Endocrine Therapy to Attempt Pregnancy After Breast Cancer 이렇게 돼 있고요. 2023년도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에디토리얼이라 그래서 그 잡지의 그 가장 표지에 실리는 그러니까 편집자가 쓰는 그래도 포지티브 리절트 브레스트 캔서 서바이버 후 디자이어 프레그넌시 이렇게 해서 그 이
이 잡지에 실린 그 논문 중에 그래도 제일 주목받는 그런 논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신을 원하는 그 유방암 생존자에서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거는 유방암 후에 임신을 시도했을 때 엔도크라인 세라피라는 게 호르몬 치료를 중단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쭉 여기 이제 전체 논문을 다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맨 밑에 논문이 꽤 길죠. 네,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 맨 밑에 보면 리서치 서머리라는 걸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서머리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로 딱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유방암 호르몬 치료 중에 어떤 임신이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치료 후에 10년 동안 호르몬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길게 할수록 더 안전하다. 호르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도 재발할 수 있어서 10년을 보통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지금 8년째 이제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타목시펜이라는 약이 먹으면서는 이제 임신도 안 될 뿐더러 혹시라도 임신이 되면 이게 이제 기형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이제 중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고 임신을 시도하게 된다면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죠. 첫 번째는 도대체 임신이 되긴 되는 건가?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제 항암도 하고 뭐 그동안 호르몬 치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식 능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제 임신이 되면 또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면 유방암의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이 높아지는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아기는 갖고 싶어도 잘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아까 그 논문이고요. 여기 보면 포지티브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임상 시험 앞에는 이렇게 약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포지티브라는 게 이제 긍정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연구를 디자인하신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원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연구자들의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는 좋은 그런 연구고 그 제목도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라는 게 앞에는 이제 프레그넌시 임신, 아웃컴은 이제 결과고요. S는 세이프티 그 안전성, 인터럽팅 세라피 그러니까 치료를 이제 중단했을 때 그 결과하고 안전성을 봤다는 거고요. 엔도크라인 리스폰시브 브레스트 캔서라는 게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POSIT를 따서 포지티브라고 제목도 잘 붙였고 결과도 아주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연구 디자인은 42세 이하의 여성들이고요. 이제 42세가 좀 넘어가면 가입력이 떨어지니까 그랬던 것 같고 모두 모아보니까 이제 516명이 모아졌다 그럽니다. 대조군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실험군만 있는데 대조는 그 전에 이제 비슷한 그런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한 1,500명하고 이제 대조를 했다 그래요. 그 재발이나 뭐 전이 같은 거는 대부분 1기하고 2기인데 이제 환자분 같이 3기도 한 7, 8% 이렇게 포함이 돼 있었고요. 최소한 이 호르몬 치료는 1년 반에서 30개월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약을 끊고 바로 임신을 시도하면은 그 약 기운이 남아 있어서 혹시 기형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정도는 약을 끊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임신을 시도하는 거고요. 임신 시도는 한 2년까지 해보고 임신이 되거나 뭐 안 되거나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호르몬 치료를 개시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제 재발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기 때문에요. 또 이제 임신을 할 때 자연 임신도 있지만 또 인공 수정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호르몬 주사도 맞고 이러니까 그 유방암 재발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이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36개월까지 추적을 했을 때 그 대조군의 경우에 9.2%가 이제 재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신을 하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8.9% 오히려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경향인데 뭐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 임신을 시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재발은 비슷하게 나온다. 뭐 재발할 사람은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3년 추적을 해보니까 재발이 44건이었고 재발률은 8.9%인데 대조군에 비해서 뭐 높지 않았다는 거고
이제 또 원격전이라 그래서 이제 국소재발보다 더 무서운 거 있잖아요. 이제 멀리 가는 거. 그것도 4.5% 정도 나타났는데 대조군하고 뭐 거의 비슷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1, 2기니까 1, 2기면서 이제 치료가 잘 되고 또 호르몬 치료를 그래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이상 했다 그러면은 한번 임신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얼마나 임신하고 출산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는 74%가 이제 임신을 성공했다 그럽니다. 368명이 이제 임신을 성공을 했고요. 임신을 했다고 또 다 출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조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생존 출산, 조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기를 낳은 게 350명이고요. 이제 아무래도 시험관아기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쌍둥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65명 토탈 이렇게 아이들이 출산이 됐다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시험관아기 같은 시술을 하신 분들이 43.3%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년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면 그 약을 끊고 한 2년 정도는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임신 성공률도 제법 높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재발이나 전이 같은 게 임신 시도를 안 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걸 생각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세게 받는다고 하면 미리 좀 냉동 난자를 만들어 놓는 방법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걸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자연 임신을 조금 시도를 해보다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적극적인 그런 시험관아기 같은 거, 그 인공 수정이나 체외 수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게 이번 논문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연구가 있었고 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임신을 시도하는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그래도 안심하고 한번 임신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유방암 환우분들 이렇게 상담이라는 거는 한 20년 가까이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포지티브 트라이얼이 있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좀 부끄럽긴 한데 아무튼 이게 누군가가 뭔가를 물어봐 줘야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는 건 전 너무 좋아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질문 받았던 거를 쭉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상당히 개인적인 것들이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암들이 좀 섞여 있거든요. 환우분들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유방암 같지만 사실은 개개인 환자분들마다 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상담했던 내용이 자기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메일로만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블로그에다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로 그렇게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고요. 오랜만에 이제 유방암을 이렇게 하니까 또 유방암 내용도 자주 좀 다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 시간 아마 내일이겠죠?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